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루틴으로 바뀐다고요.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지면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생각은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아침에 결심해도 점심 전에 무너지고 하루 다짐해도 하루가 끝나기 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사람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강해져야 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여기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강함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원한 대신 훈련을 선택하는 힘, 내가 실패했을 때 자기 비난 대신 수정을 선택하는 힘, 그 힘이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하루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큰 걸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운동, 갑자기 독서, 갑자기 새벽 기상, 갑자기 목표 설정, 갑자기 계획표. 그런데 대부분은 며칠 못 갑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큰 성공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승리를 반복하면서 강해진다고요. 작은 승리가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니체식으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하루를 그대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니체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작은 단위를 하루라고 봤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건 1년 뒤가 아닙니다. 10년 뒤가 아닙니다. 인생은 오늘이 바뀌는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뀌는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하는 말.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어떤 말을 하나요?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아, 또 하루 시작이네. 피곤하다. 하기 싫다. 오늘도 버텨야지. 이 말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신의 하루를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대로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니체식 하루는 첫 문장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 문장은 기분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아. 오늘도 내 인생이다. 완벽하진 않아도 나는 오늘을 선택한다. 오늘 하루는 내가 만든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권 선언입니다. 내 하루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 내 하루를 기분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 내 하루를 과거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 이 첫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다음은 니체가 가장 싫어했던 단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야 한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건 고통이 아니라 해야 한다의 압박이라고요. 해야 한다는 말은 당신을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 나는 착해야 한다. 나는 남들처럼 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나는 무조건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낙타가 됩니다. 낙타는 짐을 지고 걷습니다. 낙타는 해야 한다로 삽니다. 그리고 낙타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짐을 내려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식 하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선택한 건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당신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낙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니체식 강함의 핵심이 나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원한을 품습니다. 이건 정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면 계속 침범당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침범당하고 감정이 침범당하고 삶이 침범당합니다. 그리고 침범당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당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했지? 왜 나는 또 거절을 못했지? 왜 나는 또 나를 버렸지? 이 자기 혐오가 원한의 씨앗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은 남을 미워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원한을 끊으려면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거절을 도덕이 아니라 기술로 봤습니다. 거절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거절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거절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거절이라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즉답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바로 네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니체식 거절 훈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 상대가 부탁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자기 인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즉답을 끊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은 강해집니다. 다음은 니체가 가장 무섭게 지적한 습관입니다. 자기 비난.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기 비난이라고요. 실패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사람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사람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은 당신을 당신의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공격하면 당신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 니체식 하루는 자기 비난을 끊는 하루입니다.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 당신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편인가 내 적인가? 그리고 내가 내 적이 되는 순간을 끊어야 합니다. 이때 니체는 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 문장은 당신을 죽입니다. 니체식 문장은 이겁니다. 좋아, 여기서 배우면 된다. 우리는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났어. 니체식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는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체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인생은 시험이 아니라 작품이다. 시험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틀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망가져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틀려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은 실수해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수정의 시작이라고요. 이 관점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무너짐을 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너짐을 덜 두려워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니체식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고독. 니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사람을 싫어해서 고독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요. 군중 속에서는 늘 남의 기준이 들린다고요. 남의 평가, 남의 시선, 남의 가치. 그래서 니체는
고독을 훈련으로 받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봅니다. 영상, 쇼츠, SNS. 그런데 이 습관이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자 있는 순간마다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니체식 고독 훈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핸드폰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지? 나는 지금 무엇이 싫지?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지? 이 질문이 당신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욕망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욕망을 죄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생명력입니다.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욕망이 죽은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중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자. 그냥 착하게 살자.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건 안전해 보이지만 인생을 죽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고독 속에서 욕망을 되살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니체식 하루이 현실적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4시간 무너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현대인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즉, 하루가 전부 남의 욕으로만 채워진 상태, 이 상태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니체식 하루는 딱 하나를 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하루에 최소 20분은 확보하는 것. 그 20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완성, 작은 완성. 예를 들면 방 정리, 책 10쪽, 산책 20분, 메모 1페이지, 영상 스크립트 10줄, 운동 15분. 이런 작은 완성이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완성이 쌓이면 그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돌아오면 사람은 다시 강해집니다. 다음은 니체식으로 분노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니체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를 삼킵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삼키면 원한이 됩니다. 원한이 되면 인생이 멈춥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분노를 삼키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상대에게 복수하지 말고 내 삶을 바꾸는 쪽으로 쓰는 것. 이게 니체식 복수입니다. 니체는 복수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상대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꾸는 건 상대를 내 인생에서 치우는 겁니다. 이게 니체식 복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아. 다음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훈련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운명의 현실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식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니체는